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저 속 일본 오버 투어리즘은 관광객의 무질서행위나 사유지 침범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인터뷰하는 관광객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책실장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정책실장을 오른쪽에 위치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영상은 왼쪽에 담는 방식으로 차별성을 두었는데, 성장률 전망을 설명할 때의 배경 영상은 서울의 높은 빌딩만을 계속 보여주는 등 실장의 대답 내용과 영상이 일치하지 않아 다소 아쉬웠습니다. 후반부 의사 휴진과 입원 환자 관련 정책 브리핑도 7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의사 휴진으로 인한 환자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코로나 시국만큼 심각하고 국민 전체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입원 환자의 매일 추이와 증감 상황을 계속 읽어내려가는 모습만 7분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전달력도 떨어지고 국민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인포그래픽이나 자막 등을 포함하여 보다 명료하고 다채롭게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었다라는 뉴스가 이어졌고, 정부 관계자께서 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경제 성장률이 상승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보통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경제 상식인데, 그 부분과 어긋나는 말이라서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전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TV 뉴스들은 대체로 백화점식으로 여러 뉴스를 짧은 시간에 연속해서 내보내는데, 사실은 방송 시간이나 인력이나 자본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이 일은 왜 일어났을까?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별로 다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온의 여러 방송 내용 중에 경제픽 코너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5가지 경제 이슈를 선정하여 경제부 기자가 출연하여 앵커와의 대담을 통해 진행하는 이번 코너는 지난 5월 1일, 2일 출연했던 두 경제 기자의 방송 능력이 뛰어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작 기법 측면에서 보면 선정된 5개의 경제 이슈에서 핵심 키워드를 시인성이 좋고 보기 편한 손글씨체로 표현하는 등 메시지 전달 방식에도 변화를 추구한 점이 매력적인 소구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글씨체의 활용은 여타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어 이번 개편에서 그래픽 분야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뉴스 문구 내용의 표현 변경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뉴스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정보를 각 분류별로 제공하여 시청자들이 뉴스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를 다루는 섹션은 현재 사회 및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짤막 상식은 주제에 대한 간결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각 주요 뉴스 섹션은 시청자들이 빠르게 핵심 소식을 파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분류별로 제공하고 또 신선한 뉴스 콘텐츠를 전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점은 참 좋았습니다. 다만 주제에 깊이 있는 내용과 다양한 관점의 종합적인 내용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 뉴스원 프로그램이 보다 균형 잡힌 보도와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각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과 단순 수치 전달을 넘어 다양한 관점의 종합적인 분석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아침잠을 깨우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이 시각 주요 뉴스라는 제목하에 5문단의 뉴스 제목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오늘의 뉴스가 어떤 것인지 첫 번째 꼭지가 무엇인지 읽게 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며 황금 연휴의 첫날인 만큼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 등 풍성한 행사를 소개하였지만 보건복지부가 밝힌 6에서 17세 소아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가 놀라웠습니다. 불안 증세, 충동 조절, 적대적 반항 장애, 틱 장애, 신경 장애, 심신 장애 등으로 100명 중 7명 정도가 심각한데 상담 치료 사례도 미국이나 대만에 비해 6%로 낮게 나왔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불이익 때문에 망설이는 본인 및 부모님은 전문가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으라고 조언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의 병은 발견되어도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방송을 통해서 공지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린이날 행사 소식만큼이나 중요하고 짚어주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으로서 개성이 많이 느껴졌던 코너는 포커스 나이트, 즉 토크 코너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최상병 특검법 대치 상황과 지도부 재정비 관련으로 상당히 민감한 내용으로 양 패널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었으나 좋은 의미로 기대를 배신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코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패널분들의 태도로 전반적으로 과격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 내에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러한 패널분들의 분위기와 함께 앵커분도 어렵지 않게 주제 일탈 없이 토론을 이끌어 나가셨고 중간에 요약이나 이전 발언을 적절히 상기시켜 시청자들도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토론형 시사 프로그램은 언변에 능하고 각 진영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사람들로 패널을 구성하고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각시키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러한 점과 상당히 차별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속된 말로 싸움 구경하는 재미는 없어도 보도 전문 언론사인 YTN에 걸맞는 유익한 진행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나 패널들이 뉴스를 분석하거나 토론을 할 때에 주제와 관련이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서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3일 뉴스온에서는 앵커의 진행하에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앵커가 국회의 재의결 투표 방식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서 잘못된 정보를 제시했다가 정정하고 심지어 패널에게 관련 내용을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정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청자인 저 역시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는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방송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압니다만 적어도 주제가 되는 뉴스와 관련이 있는 정보들은 출연진들이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5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